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지 다들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계시네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표를 잠깐 볼까요? 이제 어제 리플 XRP 관련 정말 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많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호재 몇 개로 급상승하고 있는 코인이 눈에 띄는데 바로 트론입니다. 트론이 정말 열심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좀 전에는 테더도 트론이 한번 잡았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트론에서 이번에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부문 법률 담당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자, XRP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잠깐만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좀 웃긴 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원래는 이거 리플에서 쓰던 겁니다. XRP가 있고 1등 비트코인, 2등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훔쳐다가 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드 맥켈럽이 저스틴 선을 깠죠. 트론을 깠는데 이번에는 이 그림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다음엔 니네 차례다 스텔라 잡아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그 트윗을 날렸습니다. 저는 이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드 맥켈럽, 저스틴 선,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사를 창립한 공동 창립자이고요. 저스틴 선 역시 리플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전 리플사 직원들끼리 이렇게 지금 쌈박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제 저스틴 선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리플 소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리플 관련 몇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몇 년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처음에 리플이 나왔을 때 리플사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은행이 미쳤다고 얘네랑 일하냐? 그리고 XRP는 중앙화된 코인이고 스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사에서 계속해서 파트너를 추가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 봐라, 얘네들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것이 니들이 그래봤자 XRP를 사용하는 엑스래핏 절대로 출시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리플사를 까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엑스래핏이 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봤자 은행들은 엑스커런트만 쓰고 아무도 엑스래핏 쓰지 않을 거야. 특히 은행들은 절대로 안 쓸 거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 빵형도 이야기를 했었죠. 엑스래핏 나오기 전에는 안 나올 거라고 까고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안 쓸 거라고 까다가 어제 발표가 나고 또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XRP를 사용해서 이제 유동성을 제공을 하겠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들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많이 나와도 절대로 가격은 안 오를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펴고 리플사는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하나 그 주장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음에 그들이 증명할 것은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절대로 가격이 안 오를 것이다. 이 부분을 깨트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맞습니다. 답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그런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은 이제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들이 완전하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XRP 가격이 반드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행들에서 거대한 자금들을 더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죠. 이제 리플을 버리고 다른 코인을 타시면 됩니다. 트론을 타셔도 되고 다른 지금 에이다도 한창 오르고 있죠. 에이다를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이 익숙하실 샌프렌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12월 18일날 샌프렌드의 CEO가 나와가지고 그들 사업 방향과 리플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시죠. Zenfriend to celebrate the hard work and entrepreneurship of migrant workers all over the world. We leverage the blockchain to create an instant digital money transfer service, a full 65% cheaper than the industry average. Zenfriend is the US's first fully compliant international consumer payment solution built on the blockchain, and we are going live in Q1. Meanwhile, the industry's most dominant player, who shall remain nameless, has one of the world's lowest customer satisfaction scores because its service is expensive and opaque and slow.
You see, if you use them, your money will move across borders through the banks. And they're 자, 그래서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샌드프렌드를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인 사업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65%의 평균 65%의 송금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 샌프렌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송금 회사다. 그리고 2019년 1분기에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얼마 안 남았죠? 3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 송금을 XRP를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틴 유니온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웨스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고객 만족도가 낮은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도 지난번에 웨스턴 유니온을 사용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고 송금 과정이 불투명하며 시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많은 은행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사용자를 떼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송금하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인데, 돈을 보내면은 중간에 은행들을 계속해서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한 군데 한 군데서 돈을 이렇게 떼갑니다. 우리 거 조금, 얘 거 조금,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 과정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송금 비용은 비싸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샌프렌드 CEO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6초 만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송금을 완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위험하고 자본 집약적인 방법과는 달리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더 싸게 실시간 송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금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돈을 이제 받는 사람의 모바일 지갑, 은행 계좌 혹은 현금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리플사로 우리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후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100만 달러는 스프링 기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프링 같은 경우는 XRP를 이제 사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은행이나 송금 업체들과는 달리 최고의 환율 우대를 장담할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마지막까지 재생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트위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나는 상장 소식과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B 익스체인지의 리플 XRP가 상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GB 익스체인지는 이렇게 생긴 곳이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상장되는 리스트가 꽤 좋습니다. 미국 달러, 그리고 유로, 영국의 파운드,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렇게 있는데 5개 중에 3개가 법정 통화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상장 그런 페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파트너십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플래시FX가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국제 송금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CEO인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신이 났다고 하네요. 기분이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플래시FX를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송금업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호주에 있는 은행들 중에 최초로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 License를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업체인지 은행인지 제가 그 부분이 약간 헷갈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플래시FX가 XRP를 사용을 해서 이제 송금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박이겠죠. 근데 제가 아직 함부로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어제 빵형이 말한 그런 리스트에는 껴있지 않았었고, 이것을 공식적인 소식이라고 믿기에는 약간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그것에 만족하던 사람들은 결국엔 다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더 아낄 수 있으니까. 정말 간단한 이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머니매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리플사의 제품 중에 XVR을 사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꽤 기분 좋은 소식이죠. XVR 같은 경우는 원할 때 항상 XRP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이 머니매치에 관해서 호재로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소식은 XVR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 그거를 이제 전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텐더 은행의 이제 리플사 제품 사용 후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텐더 뱅크가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기술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이고요. 최근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센텐더 인터내셔널 뱅킹 컨퍼런스에서 이제 의장인 아나보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환 송금을 실시간으로 영국 등 유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센텐더를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폴란드, 브라질, 칠레에도 송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트랜스퍼와이즈와 같은 가격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와이즈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인지 이제 라이벌 의식을 느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트랜스퍼와이즈를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센트럴 뱅크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리플사의 기술을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GMP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Mercury FX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리플사의 그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이제 고객들이 먼저 앞서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이 진짜임을, 이 리플사의 그 사업 가치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 중에 이렇게 고객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사용 후기를 남기는 것처럼, 증언을 하는 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리플사의 더욱더 큰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을 해드릴 소식으로는 이 위스제 윈드, 그 XRP 팁밭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XR 패럿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유로에서 XRP 팁밭으로 바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서비스를 유럽에 한정돼서 제공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해서 그 점은 약간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1xbit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갬블링 플랫폼, 그러니까 도박을 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서 XRP를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 XRP를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강원랜드, 렛츠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도박은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리플 XRP에 관한 직접적인 소식은 아닌데,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 지불위원회를 소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거래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은 약간씩 보이고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자 지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리플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호재가 나왔을 때 이 아마존과 JP모건에 대해서 이 알렉스 카비라는 해외 유튜버가 트윗을 남겼었는데, 그 기자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존과 JP모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대답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제 JP모건도 아마존도 리플사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스캠이 판을 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양의 XRP나 이더리움이나 돌려줄 테니까 우리에게 먼저 조금 보내봐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사기임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영상과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여러분들께서 리플 투자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광고 한 편 한 편이 이 토마토 밭에 물이 되어서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